꿈의 선들 잊을까? 2015년 이후 3년 만에 꿈에 그리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들 하나 없어.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있다니까요. 1983년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북에 있는 가족과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은 약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의 밥상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엄마가 해주던 또 뭉생이가 늘 우리 기억 속에. 하얀 쌀밥하고 같이 앉아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홍어찌개, 도루묵, 시간을 거스른 기억의 맛. 여기 이제 이북 사람들은 분 냄새 난다 그래서 분지라고 그래요. 남한에서는 그게 이제 산초죠. 짠 냄새가 딱 배있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긴 아픔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음식들을 찾아갑니다. 황해도 출신 피난민들의 정착촌 정롱마을입니다. 네, 복숭아가 달게 익어가나요? 황토 땅인 이곳에서 나는 복숭아는 유난히 달다죠. 좋습니다. 과일 좋네요. 여기 우리 농원이란 자체가 거의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이북에서 그 사과나무 농사를 지셔가지고 그 과일을 좀 그때부터 하신 것을 기억에 하셔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맛있게 생겼네. 물론 물이 엄청 많고 황도복숭아 진짜 맛있네. 맛있는 거 이게. 성화군이 말하자면 그 산악 지내도 되고 하니까 땅보다도 과수를 많이 했죠. 사과가 인천 오면은 대구 사과가 우리 황해도 사과인데 졌다고. 대구 사과보다도 훨씬 더 나았다는 얘기죠. 아, 글쎄 나갔고 남도 황해 남도는 과일군이지 과일군으로 변했다고 하대. 송화군이 과일군으로. 네.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어 과일 생산 최적지라는 황해도 송화군이 고향인 피난민들은 여기서도 과일 농사로 터전을 잡았답니다. 이게 사과밭이 언제요 원래? 한 50년 됐을 거예요. 과일 또 맛은 기가 막히게 맛이죠. 맛은 아주 1등이라고 맛은. 옛날 부사. 여기만 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처음 비난 왔을 때며 부모님 생각까지. 과일 첫 수확하면은 부모님부터 드려요. 부모님부터 한가위 받아갖고 이렇게 농사 지시다고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졸라면서 아버님 내가 농사 지으시다고. 이 1차요. 1차고 2차에 또 있고 3차, 4차까지 있었잖아, 집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여기 하나 끝나면 또 딴 데 가서 짓고 우리 여기도 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막 생활하면서 이거 초당집을 지은 거예요. 일사후 후퇴 때 배를 타고 내려온 피난민이 군산에만 30만 명이 넘었다죠. 당시 정부는 버려진 황무지에 피난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성호 씨 부부도 그렇게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큰 거 사왔네. 아저씨 좋아한다더니 그냥 홍어 큰 사왔네 형님. 형님은 하여튼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그냥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상해에서는 이런 건 홍화가 아니 됐어요. 그 산에기 거의 다 끼갖고서 어깨다 메고 끌고 다니는 게 홍화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홍화가 아니라고. 요즘 부쩍 기운 없어 하는 남편 성호 씨를 위해 옥봉 씨가 고향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시마 육수에 양념 넣고 매콤한 홍어찌개를 끓일 참이죠. 근데 이거 후에도 괜찮겠어요? 아이고, 고춧가루 조금 쳤어요. 괜찮아. 맛있게 잡숴. 아프지 말고요, 제발. 아프나 누가 갖고 왔어. 아이고 밥 못 잡수는 게 그냥 내가 죽겠어요 더. 고향 떠나 서로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프니 애가 탑니다. 군산서 한 고향 사람이 중매했어요. 나는 형님하고 같이 왔지만 집사람은 혼자 내려왔다. 그래서 고생, 너희 집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 그리고 또 그냥 또 나한테 와갖고 더 고생을 더 했다고. 혼자. 고생해. 없는 사람끼리 불쌍한 사람끼리 만나갖고 여적지 잘 살았어요. 아들 딸 다 나갔고. 서로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진한 홍어찌개 국물에 녹아듭니다. 조금만 넣어. 종로 인심이 두둑한 게 푸짐하니 해야 해. 피라 나서 못 먹었을 게 지금은 많이 먹어야 더 푸짐하니 해요. 또둑본 거 이렇게 탁 뜯어서 좀 들을까? 조금만 더 넣어. 수제비도 아니고 건복도 그게 아니고 수제비도 이렇게 아닌 것이 이렇게 건복도 뜯어가지고 아닌 거지. 이렇게 넣으면서 하면은 팥에다 지금 무치가 하면 맛있는 게 이게. 광복전 황해도는 팥과 겨울미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다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익숙했을 겁니다. 큰 집에 놀러 갔는데 여기서 자꾸 총 쏘면서 이 빨개들이 들어오는 게 거기서 막 필요한 데로 가잖아요. 가니까 큰아버지 따라왔죠. 우리 친정아버지가 젊어갖고 인명군대 안 가려고 미리 초도가 도망가 있었어요. 엄마랑 데리고 올게. 너 여기 큰아버지랑 있으라 그러더니 5명이 갔거든요. 그때 저 가족 데리려 가가지고 다 못 나왔어요. 잡았다 놓쳐버린 아버지의 손은 평생 한입니다. 시내인데 무슨 영화 같은 거 들어왔다 하면 아버지가 나를 저 자전거 이렇게 기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나를 조그맣게 태우고 띠를 짬에 떨어질까 봐. 그러고서 나만 데려가서 구경시키고 오면 엄마가 막 나만 데리고 다니냐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 결혼사진. 그 얼마나 큰아이 때 정말 예뻤다고. 근데 지금 몸이 좀 부러서 그렇지. 함께 고향 가서 살겠다고 고향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는데 가지는 못하고 무정한 세월만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요 해관에서 진달래 학교라고 해가지고 노인들 글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그냥 엄마한테 편지 쓰라고 하대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메달까지 쳤어요. 저는. 보세요. 어머님 직접 쓰시고 내가 썼어요. 글씨 잘 쓰시네. 해마다 6월이면 못 견디게 그리워 몸살이 납니다. 저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 얼굴은 잘 생각도 안 나요. 이제.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이제 어머니의 뒷모습만 어렴풋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거나 만들지 뭐. 그러니까 내가 큰애기 때 노래를 다 했어요. 딸 다시 고생하는 줄 왜 몰라주냐고 막 그래 됐어요. 그게 노래예요? 우리 지어서 하댔다는 게 우리들이. 우리 어머님 날 곱게 길러서 정착론에다 보내려고 나를 곱게 길렀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
딸 자식 고생하는 줄 왜 몰라주나요. 우리들이 하겠어요. 잘하네요. 잘하지. 우리 회관에서는 회관에가 살고. 항상 형제간들 같이 그렇게 살아. 같은 고향 분들과 그러니까 팥나 그냥 친히 형제간들처럼. 이거 맞아요. 함께 모여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허기진 마음을 달랬답니다. 조금만 더. 아구리순 타고 나오니까 그냥 주먹밥 하나씩 다 아이어른이 하나씩 다 주더라. 그래서 나도 얻어먹었네. 지금 아저씨들도 사흘만 굶어봐. 이거 뭐 그래 아니야. 2개 아니라 3개라도 막 안 줘서 험해지. 움직일 수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배 안에서 이 주먹밥을 먹으며 참 많이도 울었답니다. 오늘은 내친 김에 잔치 음식도 하나 하실 거라는데요. 삼계탕 같기도 하네요. 원밥. 고향에서는 소숙밥이자 밀밥 그런 거 먹던데 이건 이제 누구 오거나 손님 중한 손님 오면 해주고 또 명일 때 되면은 이걸 해가지고 쌀밥에서 이제 말아 먹는 거 보고 원반이라. 닭죽 같은 건가 싶기도 한데요. 어래 보자. 오메 너무 맛있게 잘 익었네. 잘 익었습니다. 잘 삶아진 닭은 뼈와 살을 분리해 최대한 가늘게 찢는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저 굵으네. 옛날 같으면은 좀 잘게 찢어 형님. 이건 100명이도 못 갔네. 그 고전 생각은. 잘게 찢어야 양도 늘고 양념도 잘 밴다는군요. 닭 삶은 물에 살코기를 넣고 밥을 말아주죠. 어렸을 때 엄마가 다 해주던 생각이 나죠. 보고 싶고. 나를 배터까지 여보다 죽어서 가서 못 본 게 크기도 억울하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간을 남매를 데리고 필요났어요. 와갖고 그렇게 엄마를 얻으려고 안 얻었어요. 우리들 불쌍해하니까.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나 24살 먹어서 시집 보내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가족 생각하면 아프지 않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가 부락이고 여기가 서해집이죠. 국내집. 학교에서 이렇게 여기가 151번 집. 거기가 집이고. 여기 과수가 제일 많은 데고 여기 해변가이고. 부모님 산소부터 제일 먼저 찾을 거예요. 뭐 집어야 난중에 찾을 수 있어도 부모 매부터 산소부터 찾아야지. 그게 제일 지금 한이에요. 16살에 떠나온 집인데 기억은 끈질기게 고향을 붙잡고 삽니다. 몇 번 더 사과가 맺히고 떨어져야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 왔는데. 아, 여기네. 오인재 씨가 아닌데, 이 옆에. 북에 있는 아버지와 남에 있는 어머니 이름이 나란히 적힌 문패가 있는 집.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당에 계시네, 마침. 아이고, 어머니 건강하시네. 네. 아주 모습이 참 좋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201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결혼 7개월 만에 헤어진 남편을 만나 화제가 됐던 이순규 씨. 다시 만나자는 약속. 이분이시군요. 예. 그래도 넥타이 매시고 중절모 쓰시고 그리고 나오셨네. 고작 7개월을 함께 살고 65년을 기다린 남편. 순규 씨의 시간 한 조각은 여전히 65년 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집갈 때 빨래비누 사가지고 간겨. 결혼할 때 수놓은 결혼할 때 내가 수놓은 게. 결혼할 때 입었던 바지 조구리. (65년) 전 갓 결혼한 새색시 마냥 남편의 옷을 정리해 봅니다. 세월이 많이 붙었지. 결혼할 때 입었던 게라 땀도 묻고 때도 묻고 다 그런 거니까 빨대를 안 했어요.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열흘만 훈련받고 온다던 남편이었기에 처음 10년은 하루같이 기다리고 그 후엔 혹시나 하면서도 기다리게 되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다시 만나면은 그래서 다들 그냥 동생들이고 이웃 사람들이고 다 잘르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데 난 싫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뱃속에 아들 장균 씨가 없었다면 달랐을까요? 남편 떠날 때가 임신 3개월. 남편은 아들의 존재도 몰랐죠. 박하 선생님 첫 번 뵀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 글쎄요, 어떻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반갑기도 하고, 네. 기도 하고. 얼굴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모습이 네,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하하. 손 잡아보셨어요? 신랑이 잡더라고요. 제가는 못 잡아봤어요. 그런데 신랑이 손을 잡더라고요. 18 꽃다운 나이에 헤어져 백발성성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남편. 그 어머니는 이제 늘 밥상을 데우시면서 이북에 계신 아버님 생각을 늘 하실 거예요. 10년 동안은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저녁에 기침 소리가 나면은 아이고 혹시 신랑이 왔나 하고 네네. 내다보면 시아버님 기침 소리가 똑같아요. 지금이야 굳은 살이 박혔지만 이 자매만 봐도 울컥 눈물이 나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헤어질 적에 부뚜막이잖아요. 네네. 거기 앉아서 참외를 깎아주면서 그걸 먹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냥. 아이고. 그랬더니 울지 말라고 열흘 있다 오면 되는데 뭘 우느냐고. 네. 참으라고. 그냥 하얀 쌀밥하고 쌀밥하고. 된장국 끓이고 네. 고기나 좀 구워주고. 그 전에는 이 고기가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해서 같이 앉아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65년 만에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주고 헤어진 게 늘 마음에 걸리신답니다. 만나고 나서 더 진해진 그리움을 음식에 담아봅니다. 네, 호박잎이네요. 빼야 돼요. 안 빼면은 맛이 이상해요. 부드러워지고 이 퍼런 그 냄새가 덜 나요. 진리겨 풋내를 빼고 감자를 미리 끓여 진하게 국물 맛을 낸 호박잎 된장국을
남편은 좋아했죠. 냄새가 좋은데? 왜? 냄새가 구수한데? 저녁에 호박 이렇게 된장국 끓여가지고서 먹고. 그 전에 이제 아침 먹고서 그냥 점심도 못 먹고 갔어.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이 음식을 남편은 기억할까요? 아들 장균 씨가 미꾸라지를 손질합니다. 소금을 넣어 잘 비벼줘야 하죠. 겉에 보면 그 끈적끈적한 액이 많아가지고 그 액을 씻어내려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소금 넣고 안 하면은 안 돼. 미꾸라지 짜글이에 늘 무는 얇게 썰어야 맛있답니다. 마늘 넣고 고추장 넣고 옛날에는 고추장을 좀 많이 넣었어 이거 할 때는. 시어머니 순규 씨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죠. 할아버지만 드셨거든요. 많이 먹고 싶었겠네. 아이고, 우리는 곁에 가지도 못했어. 옛날엔 다 그랬어. 어른들만 생기는 거고. 그런 장 눈동자가 다 그냥 저쪽으로 쏠리는 거야. 양념장을 얹어 자글자글 끓이면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어머니 말씀에 밖에서 이제 하라 조부님이 이제 인사야 하면은 밥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가 탁 놓고 나간대. 이걸 먹지 않고 그만큼 효자셨대요. 태어나 얼굴 한 번 못 본 아버지. 그래도 입맛은 아버지와 꼭 닮았답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시댁에서 큰 살림을 도맡아 하셨다는 순규 씨. 엄마 미는 거 보니까 저 옛날 생각이 나네. 남편 닮아 밀어 만든 누른 국수를 좋아하는 아들. 꼬랭지 줘요, 꼬랭지. 줘? 네. 참. 이걸 불에다 구워 먹으면 그렇게도 맛있었는데. 하루들 이거 이제 사촌 이거 뭐 해가지고서 요거 얻어 먹으려고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3명이었었거든. 내가 시집을 가니까 시동생은 10살, 조카는 8살, 또 하나는 4살. 아들이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아들 주고 싶지. 응? 근데 또 그래? 그것도 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 먹지 말라고 어느 때는 안 줘. 남편 없는 시댁살이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늘 혼자서만 일을 하고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 모든 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예 아버지는 아예 이제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아들 얼굴 쳐다보면은 그런 거 쳐다보면은 딴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가슴이 제일 아팠어요. 훌륭한 자식 기르려고 그냥 맨날 종아리만 때리고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겠어 속으로 애들 적에. 그렇잖아요. 미안이야. 아유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요. 그래도 때리면서도 참 가슴이 무척 아팠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에 안 듣게 하려고 엄하게만 했는데 다 못 준 사랑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 그 입맛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맛있게 먹었으면은 나도 이거 맛있네. 진짜. 아들이 아버지의 밥그릇을 닦으려나 봅니다. 난생 처음 아버지를 만난 후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아들. 결혼할 때 해가지고 간 그릇이에요 이게. 하나는 신랑 거고 하나는 내 거고. 참 부부가 이걸 딱 아들이 닦아가지고서 이 부부가 딱 마주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65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에 비해 너무 짧았던 시간. 그 허탈한 마음을 흰 쌀밥으로 가득 채워봅니다.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뭐 잡수 줘봐요. 쌀밥이니까. 저도 따라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남편을 위해 만들었지만 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음식에서 읽어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요. 그래서 평화가 되면은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합시다.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 좋은 말씀. 바로 요 건너가요. 황해북도 개풍군. 그러니까 물이 좀 빠지면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 46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못 건너가는 이 안타까움이 참 크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요, 이 통일전망대 여기에 모여 있다는 이산 가족들의 마음 한 자락을 읽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지척에 고향을 두고 가지 못하는 마음, 그 애달픈 마음들이 이 작은 판 안에 알뜰히 담겼습니다. 이 지도, 돌목, 골목 어귀에 있는 내 집, 그리움이 그림이라고 하더만 진짜 그림으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애절한 그리움이실까. 한경남도, 개성, 이렇게 또렷한 기억인데 지척에 고향을 두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은 황해도 연백과 불과 2km 남짓 떨어진 교동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 떡잔치가 벌어지네요. 무슨 떡입니까? 연백에서 먹던 강아지 떡 만드는 거. 강아지요? 강아지 떡. 북한 최대 곡창이라는 연백평야가 있는 고향에서 즐겨 먹던 떡이랍니다. 이게 진짜 강아지 같네요. 강아지만 하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쥐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이걸 더 크게 만들면 한 사발에 3개뿐이 안 들어가. 사발에. 그게 이제 아주 복덩이네, 복덩. 저 연백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먹던 게 이런 식. 그보단 크지. 추석 때 뭐 봄에 이제 무슨 그 단오 때 같은 데는 이런 걸 꼭 해먹죠. 일본 모찌보다도 더 쫄깃하더군요. 청춘 브라보,
이곳은 실향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랍니다. 고향 음식도 나누고 옛 이야기도 하신다는군요. 오늘은 황해도식 호박김치를 담글 거랍니다. 고향 음식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옥순 씨가 솜씨를 발휘하시네요. 이 거기는 참 호박이 가을이면 그냥 기붕이가 누렇게 그냥. 너무 늙지도 너무 어리지도 않은 호박을 골라 얇게 썹니다. 호박김치 하려고요. 우리 황해도 연백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이제 처같이 보고 한 6km 떨어진데 이렇게 살았고 연안 온천이라고 참 지금 여기가 이제 통일만 돼서 왕래만 된다고 보면 연안 온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 참 관광지로서 온천지대로서 참 좋아요. 배추나 열무를 쓰기도 하지만 강화 순무로 담그면 더 제맛이라죠. 호박김치는 김치가 귀한 늦여름부터 추석 무렵까지 요긴한 반찬이었답니다. 짐장할 때요. 짐장할 때 흔히 많이 해요. 가을에. 됐네. 간도 맞고. 진짜 익으면 맛있겠어. 김장할 때 큰 항아리에 가득 담아놓고 시큼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생으로 먹기보다 주로 찌개를 끓이는 용도라서 그렇다는군요. 망둥이에 파, 마늘을 넣었습니다. 잘게 썰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 큼직큼직이 썰어야 건더기가 그게 좋지.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서 이제 젊은이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길을 형수님이 매일같이 한테도 빼놓지 않고 우물에 그 우물을 가려면 그 집을 거쳐야 가. 그 우물에 가는 거는 해서 동이 속에서 밥을 넣어 가져와서 꼭 이렇게 해서 나를 굶기지 않고 피난 나올 때까지 무사히 있다 나오게 해준 양반인데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숨어 지낼 때 형수님이 이고온 광주리에 들어있던 호박 김치 지짐. 부모님, 형제간들, 조카들 다 생이별하고 이렇게 먼 이별이 될 줄 알았더라면은 차라리 정말 죽음이 내 앞에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다 함께 용기를 내서 한번 남한 땅으로 나와보는 건데 그것도 못했고 지금 나이 먹으면서 점점 너무나 나는 큰 죄를 짓고 산다. 나는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황해도 출신 남자와 결혼해 이곳에 정착한 효숙 씨. 이북말로는 분지예요. 분냄새 난다고 그래서 분지라고 그러고 여기서들은 남한에서는 이게 산초라고 그러죠. 이거 더울 때 이걸 저기 짭짤하게 간장물에 쪄 먹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지럽지 않고 좋다고 여름에 이렇게 1년 동안 가을에 해서 이렇게 염장해 놨다가 이제 1년 내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항해도 옹진에서 피난 왔어요. 우리 남편은 저기 국민학교 4학년 다니다가 여기 내려와 갖고 다시 1학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잘 절여졌는 봐봐. 잘 절여서. 맛있나? 잘생긴 인물. 아유 맛있어. 짭짤하게 맛있게 됐지? 효숙 씨는 청춘 브라보에 모이는 실향민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잘 알기 때문이죠. 아버님하고 우리 식구들은 이게 고기보다도 더 많이 먹고 또 이제 뭐
다른 집들은 뭐 다른 거 고기 뭐 김치찌개도 고기 넣고 뭐 다른 거 넣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넣고 해요. 짭짤하고 깔끔한 맛이더군요. 정산 씨 부부가 고향 앞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철책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저 너머, 그곳에 부부의 고향이 있죠. 하루하루 지나고 수많은 날이 흘러도 저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저 건너 보이는 산, 그게 이제 봉화산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저 국민학교 쪽에 소풍으로만 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소풍을 오고 그랬어. 실제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찢어지는 심정을 이해 못해요. 아주 눈앞에 고향을 두고 가지도 떠나지도 못합니다. 세 글자만이 점점 커져가네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겠다며 고향 가까운 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 이산 가족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존자의 60%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이기도 하죠. 속초에 자리 잡은 함경도 출신 이산 가족 윤부옥 씨를 만났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뿌려놨다가 이제 절해지면 씌어서 이제 그거 하는 거니까 절거지는 건 오래 절구수라 좋아요. 바다와 산간지대로 이루어진 함경도에서는 조밥식혜가 큰 반찬이었죠. 조밥이 아주 잘 식혀졌네. 당신이 조밥 좋아해서 글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맛있어야지 무슨. 조밥이 중요해요? 꼭 조밥으로 해야 조밥이 돼요? 중에 이게 들어가야 이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삭는 역할을 하죠. 고기를 삭히고. 고기를 아무리 절여놔도 안 익어요. 이게 들어가서 고춧가루. 조선의 실학자 서유구 씨도 남쪽 사람들은 맵쌀밥을, 북쪽 사람들은 좁쌀밥을 잘 짓는다고 적을 만큼 함경도에서 좁쌀은 쓰임이 많다죠. 이제 며느리가 한 음식이 더 익숙한 나이가 됐지만 그래도 고향의 맛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또 고기는 고기. 아이고 함경도는 이게 아주 주로 제일 음식이에요. 네. 왜요? 왜 그럴까요? 거긴 추운 데니까 이제 가자미를 많이 나니까. 부옥 씨가 조밥만큼이나 많이 드셨다는 도루묵 맑은 탕을 할 거랍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도루묵에는 별다른 양념도 기교도 필요 없었다죠. 우리 애갓집이 어장을 하는 집이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친정 가기만 하면 그저 니아까를 한 니아까씩 도루묵이도 우리 그 옛날에 살 때는 그냥 이렇게 니아까 뭐 구루마 같은 데다가 잔뜩 해서 살려 보내서 그 갖다가 그렇게 흔하게 잘 먹었어 옛날에. 고향에 아직 살아있을 동생들과 참 맛있게도 먹었던 어머니의 도루묵 맑은 탕입니다. 거기서는 금방 바다에서 잡아서 펄떡펄떡 뛰는 거 뭐도 그거 하니까 양념도 많이 안 해도 그래 싱싱하니까 맛있었어.
이것도 어머니 작년에 농사진 거잖아. 그치? 넌공 다 넣어요, 어머니? 됐어요? 어머니가 이거 우리 피난 나올 적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친정 어머니 보고 싶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네. 어머니도 고우신데 옛날 할머니 더 고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마음 참고 왔는데 예지 깔고선 아흔이 넘어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돼도 여전히 그리운 이름 어머니. 마을에서 조금 떨어지면 그 바다 가진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옆에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 떡을 쪄서 보따리다 해서 들고는 그 산 꼭대기 산 얼마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산 꼭대기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는 우리 배 타고 나오는 배가 안 보일 때까지 먼 데서 이렇게 수건을 흔들면서 이제 우리를 보냈는데 일주일 있어서 간다는 게 70년. 19 집 나올 때 행여 배고를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마지막 음식 뭉생이 떡입니다. 옛날 맛이 날지 모르겠어, 어머니. 옛날 뭐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나겠나 뭐. 응?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맛있네 나는. 응? 떡불에서 그런지. 할머니가 이렇게 해준 게 우리들 아주 기억이 남는다 그런 소리 이제 피난 나와서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들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그 정서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원 없이 해봅니다. 함경도 영흥 출신 이산 가족 2세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넣어요. 흔한 재료가 이게 가지잖아요. 이거는 집집마다 이건 많이 해 먹었어요. 드세요. 아유. 예전에 많이 먹던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뭉생이 떡. 뭉생이 떡. 네. 큰 아줌마가 드려야죠. 어머니는 내가 챙겨드릴게. 이세들끼리 이제 모임도 하고 또 이제 우리 3세들한테도 이제 이런 고향에서 있었던 이런 추억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좀 전수해 주자. 이게 조그만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릴 때 내 생각은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왜냐면 북한 생선 무조건 다 크다. 섭도 이만하다 그러고 도루묵도 이만하다 그러고 명태도 이만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신장요 길이 작아 커 보였던 것처럼 아버님도 어릴 때 기억이 무조건 크게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커요? 자, 엄마가 만드는 거니까. 아니 어렸을 때는 자주 먹었었는데 근래 들어와서 이게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별로 그동안 잘 못한 거 아니야? 자식 노릇을 잘했으면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저도 옛날에 먹던 맛이다. 타양에 뿌리 내리고 살다 보니 한 고향 사람들은 다 부모고 형제고 그렇답니다. 진짜 밭에서 까먹지 가지래서 너무 맛있네요. 아이고. 아들 2개 줘야 되겠다. 2세들에게도 고향은 특별하죠. 아버님이 이제 3남 1녀셨는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삼형제죠. 삼형제인데 동생들이 다 살아있는 걸 보고 오셔서 그 삼촌들 이름을 자꾸 이제 자식들한테 알려주십니다. 예. 아버님이 문자 국자를 쓰고, 둘째가 문자 일자를 쓰고, 셋째가 문자 남자인가? 예, 그렇게 쓰고, 그래서 삼형제를. 그래서 문자 돌림에 이렇게 쓰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 팔남매인데 다 나오고 동생이 혼자 떨어졌어. 할머니 지키고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너는 할머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언니 잘 갔다 와. 그래서 힘아주. 이런 비극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지만 않았으면 만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돼가지고. 제발 좀 말이에요. 양국의 대통령께서 모두 해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 80이 넘었으니까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 형제들이 다 갔어요. 나 혼자만 나왔는데 이북의 동생이 혼자 남고. 그 동생 보고 싶어요. 네, 그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통일 기원북을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강을 건너 울려 퍼질 이 북소리처럼 그 마음이 고향 땅에 가 닿기를 바라보면서요.